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지난주 종목 거래 및 다음주 매매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시장의 예측대로 0.75% 인상을 했습니다. 자,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미국 나스닥, 미국 지수가 빠졌죠. 거의 한 1.74% 하락을 했고요.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에서도 1.8%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부로 이렇게 저점이 지난 6월달 저점까지 이렇게 한번 찍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장이 1.8% 하락을 했지만 저점에서 이렇게 전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아랫꼬리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죠. 제 개인적 생각은 다음 주 중에 지난번 저점 1600포인트 이 자리에서 쌍바닥을 형성한 채로 이렇게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전저점을 다시 한 번 더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또 다른 악재가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10월 13일 날 발표되는 9월달 CPI가 굉장히 안 좋구나 그런다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주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1600포인트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 자리 전저점 1600포인트 이 자리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종가상 전저점을 이렇게 찍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자리 이 2270포인트 이 자리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 중요하겠고요.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전에는 2200대 초반까지도 이렇게 또 열어둬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다음 주 중에 2280포인트가 됐든 2200 초반이 되었든 단기 저점은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지난 6월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서의 이런 단기 저점, 단기 랠리라는 거지 이렇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태양광 관련주들입니다. 자, 지난주에 태양광 관련주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일 이동 평균선 자리까지 이렇게 가격 조정을 보였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날이죠.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21선에서 이렇게 양봉을 그리던 날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종가 오버나잇을 해 갔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미국 나스닥이 밤새 하락을 했고요. 미국 태양광 관련주들이 지난 금요일 날 5% 정도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뒤돌아보지 않고 시초가에 매도를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반등을 해줄 때 그 다음날 이렇게 갭 상승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갭 상승 후에 이렇게 추세를 돌리지 못한다면 20일 이동 평균선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했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다음 주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점은 이제는 이런 자리겠죠. 6만 원대 초반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태양광 관련주들 노려 보겠고요. 나머지 태양광 관련 코스닥 테마주들이죠. S에너지나 대명에너지 이런 애들도 가격 하락이 온다면 충분히 이렇게 매수로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차전지 소재주들입니다. 자, 지난주에 2차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죠. 에코프로 BM, LNF 이런 애들이 6%, 7%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주들이죠. 세비캠,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이런 애들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2차전지 소재 테마들도 마찬가지죠. 종합주가지수 저점에 왔을 때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일하이텍 그리고 코스모화학 이런 애들 가격이 추가 하락을 한다면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돌 때 그때 한번 매수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미래나노
미래나노텍이나 금량이 뭐 이런 애들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와중에 21선까지 오지 않고 11선 부근에서 이렇게 첫 양봉을 그렸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을 만든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이렇게 세력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애들도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온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주들이죠.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장이 이렇게 크게 폭락을 하는 와중에서도 나름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의 대장이 레인보우 로봇 고점에서 1, 2, 3, 4, 5, 6, 7일 동안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고 있고요. 스피지나 유일로보틱스 그리고 해석 TPS 뭐 이런 애들 추세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다음 주 9월 30일 뭐 테슬라 데이가 있죠. 다음 주 중에 충분히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래를 하실 때 항상 이점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레인보우 로봇이 과연 이 고점을 이렇게 이탈해 버리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렇게 랠리를 해주는지 항상 이렇게 관심 깊게 관찰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다른 종목들을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테슬라 데이를 앞두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죠. 모트렉스 이런 애들도 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 와중에서도 이런 자리 지켜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장중 저점 단타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주 중에도 이렇게 장중에 단타를 칠 때는 이런 모트렉스나 삼성의 ARM 관련 주스로 이렇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급등을 해준 가온칩스 넥스트칩 이런 애들, 이런 호재가 남아있는 애들 위주로 단타를 치시다가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현대에너지나 하나솔루션, 대명에너지, S에너지 이런 애들을 매수하든지 아니면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소재 섹터를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방법, 그런 전략을 다음 주에 쓰면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거래 잘하셔서 9월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